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의원 김연입니다. 먼저 소중한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지사님께 충남 공공의료원과 도립장애인 복지관의 운영에 대해 그리고 교육감님께는 자율학기제에 대해 각각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로 두 번째 행정감사에 임했습니다. 행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저의 관심사는 작년 행정감사의 지적사항과 올 초 각 실국의 업무보고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얼마나 충실하게 잘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행정감사를 마친 소감은 한마디로 헛수고한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보고서 내에는 분명 완료라고 되어 있었지만 대부분 만족스럽지 못했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전년도와도 다르지 않은 사업 시행과 한 해가 다 가도록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5분 발언에 대한 사후 조치도 변변치 않았다는 점에 아울러 유감을 표명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충남도 공공의료원이 약값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작년 행정감사에서 만성적자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과하게 편성되어져 있는 성과급 제도를 수정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변경 사실은 있으나 실효성은 거의 없었으며 심지어 의사별 성과 목표를 설정해서 이를 연봉계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충남공공의료원회는 해그약의 기능적 검사 등 여러 장비의 장점을 모두 갖춘 자기공명 영상기기가 있습니다. 또한 한번 겐트리 회전의 128장의 영상을 획득해서 최고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전사나 단층 촬영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동시에 영상을 논스톱으로 디지털화해서 미세, 석회화 발견도 가능한 디지털 촬영기 등 최신의 의료기기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시설, 휴게공간 등 민간 병원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시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원은 만성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친절 서비스를 가장 먼저 손꼽고 있습니다. 결국 최첨단 의료기기를 갖추고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을 확보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의료원을 찾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료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그 누구보다도 의료원의 실정을 잘 알고 있을 충남도의 공무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도청에는 약 3,800여 명의 공무원 및 용역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 산하기관까지 포함한다면 5천여 명은 좋게 넘을 것입니다. 이들 중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정확한 통계 자료는 얻을 수 없었지만 홍성의료원의 경우 올해 약 130여 명의 도청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천안의료원은 10여 명, 서산과 공주의료원 역시 10여 명 안팎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보더라도 건강검진이 경련제로 시행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500여 명이 검진 대상입니다. 그러나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도청 관계직원은 불과 160여 명으로 0.6%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도청 직원들 중 상당수가 충남도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의료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의료원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간병원의 경우 건강검진을 단체로 예약받기 위해 기업이나 복지관 등을 찾아다니며 고객 유치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 의료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솥밥을 먹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도청의 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이렇게 의료원을 외면하는데 의료원의 적자는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 명이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약 18만 원에서 23만 원의 의료 수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도청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건강검진만이라도 의료원을 이용한다면
그 수익금은 약 5억 원대로 밀린 약값의 10%를 지불할 수가 있는 비용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우리 도청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이 의료원의 경영격차 해소에 함께 동참하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쥐어짜도 안 된다는 소리 이제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립복지관 종사자의 업무 역량 및 인건비에 관한 문제제기입니다. 올해 충남도는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구 결과 도립장애인복지관은 충남도의 장애인복지 정책 수립을 위해 연구 및 개발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프로그램 제공자로서의 역할과 시군장애인복지관 및 관련기관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립장애인복지관의 역량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근본 행정감사 결과에서 3개의 도립장애인복지관 모두 직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경기도나 서울 등의 타 시도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며 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도 외부 강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상담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을 받기 위한 위함이라면 몰라도 시군복지관 직원의 교육을 전담해야 하는 도립복지관 직원이 상담 사례나 인권교육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등의 일상적인 교육마저도 외부에 의뢰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체 역량이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역량 부족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립장애인복지관은 장기 근속자들이 많아 인건비가 타 복지관에 비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역량이 있는 종사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 운영조차도 자체 해결이 안 된다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복지관 종사자들의 인건비 내용 중에는 전문직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7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를 채용했고 근속년 수가 10년 이상인 종사자들이 전체 간부 직원의 과반수를 넘고 있지만 이들의 역량이 자체 교육을 실시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시군복지관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군의 종사자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교육시간을 정하고 장소와 강사를 섭외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것, 이런 것이 도립복지관 종사자들의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립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논의하기에 앞서 종사자들의 자기개발과 역량 강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발달을 연구한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40세에서 65세는 인생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했습니다. 세대를 양육하는 것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작업을 통해 후배를 양성하고 그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생산성이 결핍된다면 인생이 침체되고 황폐화된다고 했습니다.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근속년 수가 10년에서 20년 이상이 되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인생 발달의 과제입니다. 무사한 일의 정체성을 뛰어넘지 않는 한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세상, 삶의 질을 요원하기만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립복지관에 관련해서 충남 서부장애인복지관의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저는 2014년에 행정감사에서 나타난 서부장애인복지관의 인건비 편성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행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일은 반복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문제를 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부장애인복지관의 관장과 사무국장, 팀장의 2014년 12월 급여와 1년 동안의 급여를 합산한 표입니다. 표에 보시면 빨간색 숫자는 시간의 근무수당입니다. 12월 시간의 근무수당을 보면 관장은 111만 2,300원, 사무국장은 100만 3,300원, 팀장은 93만 6,950원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의 근무수당은 기본급을 평균 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나누고 거기에 1.5배를 해 시간의 근로시간을 곱하게 되어 있으며 최고 35시간까지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식으로 관장의 수당을 산출해보면
기본급인 420만 8천 원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1.5배에서 35시간을 모두 적용했을 때 가능한 환급액이 205만 7천 원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1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결국 35시간을 모두 인정받았다는 결론입니다. 이에 비해서 같은 도립장애인복지관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 관장은 2014년도에는 시간의 근무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가 올해 3개의 복지관이 통일해서 관장도 10시간까지는 인정해 주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도립복지관임에도 불구하고 세 기관의 급여 체계는 다르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다음에 파랑 숫자는 전문직 수당이라 해서 전문적인 업무, 예를 들면 언어치료사, 미술치료사, 심리상담사들에게 전문적 자격을 인정하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관장과 사무국장, 행정팀장이 무슨 근거로 전문직 수당을 받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직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학교의 교과목 담당 선생님들이 상담사나 미술치료사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들에게도 전문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한 올해 행정감사에서 사무국장의 기본급이 그 어떠한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 생활시설 기준도 아니고 이용시설 기준도 아니며 장애인 시설의 기준에도 없는 기본급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인건비 지급 내역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저는 신뢰할 수 없는 급여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도가 충남 서부장애인복지관의 인건비 지급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를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뢰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에 간단히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고 진로 탐색기에 있는 중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이에 각 학교는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 중에서 한 학기를 선택해 예체능, 동아리, 진로 탐색 등의 체험활동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오전에는 기본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율 과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성공 여부는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도전하면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잘 조성해 주느냐에 있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어설픈 준비와 시행으로 이어진다면 아이들의 재능과 잠재력을 깨우는 혁신 시스템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스럽고 학업 공백을 보충하자는 목적하에 사교육 경쟁을 일으키는 족쇄로 변질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전국의 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 역시 올 한 해 동안 14개 시군의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가 거의 다 지나가는 동안 제대로 된 진로체험을 활동을 하지 못했거나 체험을 했더라도 형식에 그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충남을 소재한 중학교 10개교 중 20개 반을 랜덤으로 추출하여 자유학기제 활동 현황을 알아본 결과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진로체험을 경험한 학급은 1개 반으로 반 학생 전체가 학과 탐색을 위해 학교 선생님의 인솔하에 대학을 방문했으며 진로체험의 명분으로 교외의 기관, 즉 박물관이나 기념관 등을 방문한 사례가 4개 학교의 8개 반, 마이스터고를 방문하는 경우가 3개 학교의 6개 반이었으며 아직도 진로체험을 하지 않은 학교도 2곳이나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두가 개인 또는 소그룹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단체 활동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다양한 직업에 대한 체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만이 존재한다는 정도만 인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중학생은 발달상 진로에 대한 탐색기에 해당합니다.
다양한 직업군을 알아보고 자신의 재능과 흥미에 맞는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자신이 생각했던 직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탐색해보고 자신의 진로를 하나하나씩 인식해가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달 단계에 맞는 진로 체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각기 다른 재능과 흥미를 가진 학생이 단체로 하나의 직업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것, 또한 전혀 관심이 없는 직업을 반강제로 경험케 하는 것, 직업에 대한 직접 체험이 아닌 대학이나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과를 방문하는 것 등은 아닐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최소한 자유학계제를 맡는 학생들이 어떤 직업에 관심이 있고 꿈과 희망이 무엇인지 욕구도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사한 성격의 직업군에 따라 학생들을 분리하고 그들에게 맞는 직업군과 직업체험의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충남의 지원센터는 교육지원청 직영체제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문화의 집, 대학 또는 상담복지센터 등의 시설에 위탁을 하거나 심지어 부여교육지원청은 백제문화단지 관리사무소에 이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어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지원센터 담당 장학사는 센터는 직업체험에 관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꿈길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시키는 역할만을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유학기제 직업체험지원센터는 프로그램만 발굴하면 모든 지원이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실제 아이들의 직업체험을 지도하고 관심을 확장하거나 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활동은 누가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학교의 담임교사가 하는 거라면 지원센터는 불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관심 직업군에 대해서는 학교 선생님만큼 잘 아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직업지원센터를 위탁받은 기관도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여성가족부 산하로 청소년 사업 안내 지침서를 매년 초에 발표하고 있지만 그 지침서에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내용이 매우 적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성을 드러낸 자유학기제 대폭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충남교육청은 실적 쌓기의 운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부터 시행까지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리의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